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우리 콩나물맘님들 잘 지내시죠? 오늘은 초등 영문법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영어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또 어휘, 문법 등이 있죠.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요소들을 골고루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요소가 있지만 한 가지 요소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균형을 좀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요소들 사이에 중요도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읽기, 독해입니다. 콩나물쌤 채널 꾸준히 봐오신 분들 아시죠? 네, 영어는 읽기, 독해가 정말 기본입니다. 영어 테스트 대부분 독해를 기초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종이 가지고 시험 볼 수 있는 이런 독해를 위해서 읽기 가장 힘을 줘야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영문법은 어떨까요? 영문법은 중요할까요? 네, 이 질문에는 영문법은 아주 중요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영문법 자체가 중요한 시대는 이제 아닙니다. 영문법, 네, 영어 문법이잖아요. 그리고 문법이라는 것은 이제 글의 규칙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된 글의 규칙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된 말의 규칙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최소한 요즘 시험에서요. 영문법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들 입시에서 이제 뭐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독해하고 어휘를 묻죠. 그러니까 문장을 주고 제대로 읽고 이해했나, 독해했나 하는 것과 이 단어의 뜻을 아는가, 혹은 그 쓰임을 아는가, 뭐 이런 걸 묻습니다. 그래서 영문법 자체를 묻지 않으니까 그 중요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렇다고 뭐 영문법이 소용없다,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독해에 영문법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문장의 뜻과 글의 뜻을 이해하는데 영문법을 알면은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초등 수준의 독해에서는 영문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초등 수준의 독해는 영문법을 몰라도 됩니다. 문장을 뭐 통으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반복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 문맥을 통해서 뭐 이해한다는 등 방법이 다양해요. 그래서 초등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문법은 뭐 사실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중고등 영어죠. 중고등 영어에서는 문법이 네,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문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고등 영어에서 독해해야 하는 글들은 좀 복잡하거든요. 초등 영어는 단문 위주로 좀 단순하다. 그러면 중고등 영어는 복문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식입니다. 수능 영어를 보더라도 사실은 이게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좀 꼬아놓은 문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심플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문법적으로 좀 꼬아놓은 문장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문법을 알아야 합니다. 뭐 일형식, 이형식, 이런 문법 용어 뭐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문법 나오면 잘잘잘 뭐 이렇게 알아야 된다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최소한 문장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더라 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형태의 문장이 있구나, 가능하구나. 그리고 이런 형태의 문장은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하고 아는 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I saw her who lived next door 같은 이런 문장에서 보면 who 같은 관계 대명사가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I saw her, 나는 그녀를 봤다. who lived next door, 옆집에 사는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who가 관계 대명사가 되면서 뒤에 있는 것들이 이 her를 설명해 주는구나. 이렇게 이런 것들 알아야 되는데
요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많이 접하는 것만으로 이해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접하면서 또 무의식적으로 또 알아야 되지만 한 번은 뭐 한 번 이상은 몇 번은 좀 명확한 설명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아하 이게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구나 라고 관계대명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문법이 여전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능과 같은 국가 단위 시험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막 좋은 지문을 마구 생산할 수 있어요. 교수님, 베테랑 교사들을 집합을 해서 문제를 내니까 좋은 지문 쓰죠. 그런데 학교 단위 시험에서는 그게 당연히 안 됩니다. 이분들 뭐 집합해서 합숙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수업하고 오후에 저녁에 문제 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도 예산도 부족해서 그렇게 좋은 지문들, 새로운 지문들, 어려운 지문들 마구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단순한 형태, 출제하기 쉬운 형태로 출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문법은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영문법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초등에서 영문법 급하게 시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초등학교 영어에서는 영문법을 전혀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전혀요. 영문법은 중학교에 가서나 처음 접하고 처음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초등 영문법이라는 것은 사실 모두 중등 영문법이에요. 중등에서 배우는 영문법 내용인데 이거를 좀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조금 최대한 쉽게 해서 교재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 영문법 안 하면 뭐 큰일 난다. 늦었다거나 그렇게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학교 가면 그 내용 그대로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급해 하거나 필수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아이가 영어를 이제 조금 한다. 노출이 좀 됐다. 리딩을 조금 했다. 그런데 이제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조금 한 단계 레벨업 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시키시는 거, 괜찮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재학년 학습 내용조차 제대로 따라가는 아이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절대 선행하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보다 앞서 있어요. 그리고 3분의 1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정도로 따라오고 있고요. 초등 영어는 배우는 수준이 워낙 낮아요. 그래서 이걸 초과해서 앞서 나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라면 영문법 해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영문법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떻게 판단할까요? 영문법 하기 전에 충분한 리딩이 되는 것, 이게 우선입니다. 독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영문법 내용의 기본은 일반 글을 통해서 글의 구조, 문법적 특징을 체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법적 설명을 들어서 문법이 이렇구나 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영어 글을 많이 접해서 그런 영문법 형태가 눈에 들어 있어야 돼요. 뇌에 들어 있어야 돼요. 이런 문장 많이 봤어. 가 우선 돼야 됩니다. 반드시요. 이렇게 영어 문장을 많이 접해서 익숙해진 상태에서 들어본 상태에서 읽어본 상태에서 접해본 상태에서 이때 문법을 딱 접하면 이거구나. 나 이거 문장 많이 봤는데 라고 하면서 이해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가 영어 리딩이 뭐 몇 년 차 된다. 최소한 한 4년 정도 된다라고 하면 영문법 한번 해볼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4년보다 적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기다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한 3년 정도면 뭐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마다 그건 또 차이가 크니까요. 이렇게 접근을 하시되 이제 어떤 책으로 해야 될까 또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2권 정도 추천해 드릴게요. 우선 천일문 365 인력입니다. 이 책은 사실 영어 구문을 학습할 수 있는 책인데요. 형식은 인력이고요. 1년 365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매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 주일 동안 하나의 구문을 반복해서 공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뭐 you should be on ti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you should가 계속 반복돼요. 그 다음 날은 you should get some sleep. 네. 네, 뭐 you should try it. 그래서 you should라는 것을 이렇게 5일간, 네, 일주일인데 그 중에 이제 5일간을 반복을 하고 이제 나머지 이틀은 그것을 이제 적용해 본달까요? 문장에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you should라는 구문 자체에 조금 익숙해지는 거죠. 아, you should가 이런 뜻이 있구나 하고 익숙해지면서 이것이 나중에 리딩을 하는데도 조금 더 도움이 되고 그동안 읽었던 걸 이해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은 구문을 일주일간 반복하면서 아, 요렇게 시작하는 문장에는 요런 뜻이 있구나 하나의 패턴을 인식하게 돼요. 이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구문학습이거든요. 1년 하면 뭐 54개 정도 구문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 책을 하다 보면 문장의 구조, 네, 그리고 뜻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리는 교재는 홍공쌤의 초등 만화 영문법인데요. 영문법을 아이들이 하기 어려운 것이 교재가 보통 조금 어렵습니다. 용어가 너무 많고요. 복잡해서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어른 입장에서 분석적으로 보면 네, 보이기는 하는데 초등학생이 이를 좀 입체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교재들도 보고 아이들하고 다른 교재들을 시켜보고 하지만 굉장히 조금, 네, 좀 걸림돌이랄까요? 네, 조금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홍쌤의 만화 영문법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학생 눈높이에 잘 맞더라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홍홍쌤이 굉장히 농담도 잘하시고 유쾌하시고 약간 아이처럼 장난꾸러기 같으시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눈높이로 이 책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굉장히 재밌게 책을 보더라고요. 또 뭐 홍공쌤이야 뭐 EBS 뭐 유명 강사시니까 뭐 내용적으로도 의심할 여지가 없죠. 명사, 부정관사, 복수형, 뭐 정관사 이렇게 초등학생들에게 좀 어려울 수 있는 개념들 유머스러운 상황과 설명으로 잘 와닿게 설명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개념을 좀 더 쉽게 가볍게 잡을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개념 정리 그리고 개념 적용 퀴즈도 담고 있어서 정리 확실하게 하실 수 있고요. 네, 영문법 책 2권 추천드렸는데요. 우선 이 구문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문이 반복적이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천일문 365 인력 먼저 한번 해보시고 또 이어서 홍공쌤의 초등 만화 영문법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일문 365 인력 같은 경우에는 구문이라서 아주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리딩이 최소한 2, 3년 정도 한 아이들, 네, 그리고 홍공쌤의 초등 만화 영문법은 한 3, 4년 정도 한 아이들, 리딩이요. 리딩 한 3, 4년 한 아이들에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 스스로 공부시키려고 하는데 무엇을 언제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좀 너무 막막하시죠? 콩나물 마음이 되시면 계속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하세요. 우리 아이를 늘 먼저 생각하는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 저 콩나물쌤이 응원합니다.